세계 최초로 시작하는 찜질방 유세 사기 대표단 선거 유세를 여러분의 환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대표당원 양동석입니다. 대표당 후보들이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말 많이 피곤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편하게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들도 하고 공약들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찜질방에서 이렇게 유세를 찜질방 수다쇼를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먼저 이 행사를 기획하신 정의아 당원의 기획 취지를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의아 당원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렸는데? 네, 반갑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기획을 하게 된 거는 아이디어를 내라고 해서 내봤어요. 근데 저만 낸 건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게 됐네요. 네. 이거를 처음에 기획을 하게 된 의도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좀 스머프를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스머프들이 그게 다 똑같은 옷을 입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홍대 클럽에서 파자마 파티를 좀 해볼까 아니면은 다른 걸 좀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모두들 다 같이 똑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동등한 그런 시선에서 어떠한 대화라던가 이런 토론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면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부대표단들이 지금 많은 유세 일정 때문에 좀 몸이 좀 안 좋으신 걸 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홍세아 선생님 좀 보려고 왔는데, 네, 지금 몸이 좀 많이들 안 좋으신 것 같고, 이렇게 안색들을 보면은 그게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예상은 했지만,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김에 몸 좀 잠깐 풀고 가시고 쉬었으면 좋겠다는 그 쉼표 하나 찍어주기 위해서 그런 쉼표를 한번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이유는 또 이렇게 제가 사람들 다리를 보는 걸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부대표단들의 그 다리를 좀 보면서 앞으로 당원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이 뛰면서 이렇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사실은 부대표단에서 지금 굉장히 다행스럽게 여기셔야 하는 거는 제가 이번에 부대표 및 대표 출마를 하지 않았던 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대표단들이 망가지는 거를 어떻게든 끌어내서라도 당원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 역시도 당 내에 있는 사회지도층 그리고 대중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열심히 진보정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보조 MC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보조 MC고 이번 찜질방 유세를 단 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이번에 그 선거 아이디어. 한 명이 제안하셔서 한 명이 당첨되신 건데 그것을 총괄 기획한 성관이 간사 윤희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찜질방 수다쇼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우리 당원이 게시판에 낸 아이디어입니다. 예, 맞습니다. 진보 신당으로 사행시 짓기. 예. 굉장히 진보는 당원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잘해주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러면은 김종철 후보님부터. 아니 순서를 가위바위보로 이게 말아서 해야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이런.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우세.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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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요? 1등. 가위바위보. 나 맨날 첫 번째야. 가위바위보. 예. 가위바위보.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지신 김종철 후보님부터. 차라리 생각이라도 할 걸 그냥 그렇죠. 가위바위보. 맨날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되겠네요. 네. 김선홍지 도우시겠습니다. 남은님. 예. 자, 사행시 문을 한번 띄워주셔야죠. 예. 네. 자, 진부터. 진보 신당의 보물들.
신뢰감 있는 당원들. 아니 좋습니까? 나름 예, 메롱입니다. 예, 그다음은 강상우 부분.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 그럼 이게 오늘 심사는 칼라TV 크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예, 어떤 예. 그게 방법으로 말이 됩니까? 그게? 네. 그런 정도로 해야죠. 예, 칼라TV 크롬님이 카메라가 돌아가면 그분이 1등입니다. 아, 그렇겠다. 예. 진짜 유서가 많습니다. 오.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안 그렇습니다. 신. 신기합니다. 버티는 게. 아, 당장 자고 싶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네, 심재호 부모님. 네, 운. 진. 진짜로. 오. 보면 안 담게. 오. 신심을 다해서 당. 당만 사랑해요. 오. 이게 뭐야? 원래 반복하는 아 여기가 이세장이요. 여러분 사랑해요. 좀 가증스러운데. 네, 그럼 마지막으로 김선아 어머님의 진보신당 사행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진짜 보. 보석 같은 신. 아니다 다시 아, 생방송에서 다시 하는 벌점 1점. 결정이죠. 다시 진. 진짜 보. 보석 같은 당원들과 신. 신나는 당. 당활동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 칼라TV 진보해. 예, 가장 잘 진보신당 사행시를 지었다는 분에게 클로즈업을 해주세요. 네. 결과를 알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우리도 결과를 알아야죠. 네. 그럼요. 카메라 클로즈업 줌 해주세요. 그럼 누가 안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사랑해요. 자, 채널 보죠. 거기서. 아, 사랑해요. 네. 와, 이 한 사람이 하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그래서 누구한테 좀 예. 괜히 시키. 예, 지금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도는 거예요? 아 뭐야 뭐야. 진짜 아. 이리저리 하면 안 자, 돼. 죄송합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 박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상구 후보가 잘했다고 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나한테 약해, 약해. 플러스 누구한테? 우리 김선아 후보가 잘했다고 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우리 심재호 후보 잘했다고 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김정수 후보 잘했다고 예,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요. 예, 제 주관적으로 예, 신재호 후보님이 제일 잘했다.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상이 뭡니까? 예, 앞에 있는 시킵니다. 저희가 원래 상품이 시켰는데 예,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 분씩 당원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요. 자신이 왜 부대표 후보에 나오게 됐는지 그 얘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상우 후보님부터 이렇게 간단하게 출마의 포부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싶나요? 예. 오르고 싶지 않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홍세 후보 비밀로 되셨는데. 아니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잖아. 기적이 많다. 네. 오르고 싶지 않은 찜. 유세한 20을 했더니 정말 오르고 싶지 않은데. 이 열심히 하려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부터 다시 당을 잘 일으켜 세워보자 이런 꿈을 갖고 부대표를 나오게 됐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다음 김선영 후보님. 직접 유세 다니면서 지방에 있는 동지들을 만나고 굉장히 다양한 특색을 가진 지역과 당원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런 여러 다양한 기운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당으로 모여 있었을까. 그렇지만 하나의 정체성으로 모이길 원하고 앞으로의 활동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피곤한 유세 일정이지만 당원들을 만날 때는 반짝반짝 기운이 납니다. 남은 유세 일정 잘 소화해야 될 것 같고요. 투표 기간, 투표율 잘 올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호 군. 네, 저는 출마한 이유는 열받아서. 그리고 잘해보려고. 바뀌면은 아니고. 그러니까 다 우리한테 너네들 다 죽었어. 너는 이제 다 해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 반짝반짝 눈을 빛내는 당원들이 계시고 정말 저는 친구정당 잘해보고 싶어요. 당이 이렇게 깨지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기본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제대로 진보정당의 모습을 온죄를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출마하는 주변에 행복한 부탁드립니다.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지고 해서 그러면서 오르고 싶지 않았던 분들이 강성구가 하지만 또 하나는 저도 불끈 그냥 내부에서 이 당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원 여러분 오늘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도전합니다. 누르지 않은 무대에 오르면 참 홍세아 선생님 안 계신다고 너무들 하시네요. 막상. 네, 그러니까요. 네, 그 후보들의 포부 잘 들었고요. 그런데 그 집에서의 좀 반응들이 궁금해요. 그래서 좀 배우자들 같이 배우자들이 다 계신데 그 배우자분들의 좀 반응은 어땠나요? 자, 이번 코너가 이름이 뭐죠? 이것이 궁금하다. 예, 이 코너입니다. 네. 원래 그렇게 사회자가 원래 그렇게 짜였는데. 그분 리허설 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것이 궁금하다. 예, 이것이 궁금하다. 예, 그래서 일단 집에서의 그런 배우자들의 반응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 어땠나요? 제가 배우자들의 반응? 사전 뒷조사 다 했습니다. 예. 예, 진실만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 전화한 거예요? 남편한테 집에 전화한 전화했나요? 거예요? 수가? 진짜 뭐야 선관이야 뭐 지하회의가 있어. 예, 김현수 후보님 어떠세요? 배우자 반응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던데. 바쁘니까 알아서 해. 뭐 이런 분위기. 그러면서 돈은 주나?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제외되게. 그 활동비가 나오죠? 대표 활동비가. 그걸 누리시고 혹시? 그래서 뭐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고 저도 그때 활동비를 주는지 안 주는지 당 재정 상황에 예. 그래서 정확히 답변은 못했습니다. 뭐 요즘은 근데 뭐 이왕 출마했는데 뭐 양복이라도 하나 사줄까 뭐 이런 분위기로 약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버텨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계속 버티면 뭐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양복이. 어떻게 알아요? 요즘 얼마 전에 홍삼도 좀 먹고. 예, 은근히 지금 자랑을 하시는데요. 원래 김종철 후보 별명이 깔때기입니다. 모든 발언에서 자기 자랑으로 귀결시키고 드디어 예, 이런 우리가 거 원하는 굉장히 하다 보면 이렇게 이런 솔직히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당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남들이 칭찬합니다. 이거 보세요. 남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심재호 후보님 어떠세요? 예, 좀 이 대목에서 좀 숙연해지는데요. 남편이 출마를 많이 반대했어요. 애가 7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학교를 갑니다. 죽음의 1학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부대표 나가면 지금 살림은 웃자라는 얘기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심을 다해서 당만 사랑해. 남편한테 절대 비밀입니다. 그래 남편도 제가 이제 더 나은 시기에 더 나은 조건에서도 출마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출마하지 않았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절박한 걸 보니 정말로 당이
지금 뭔가 이렇게 절박하게 하고자 하는구나 하는 제 진심을 알고 동의해주고 지금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7살짜리 아들 구체적으로. 네. 예. 어떻게 지원해요? 구체적으로 예. 저희 남편이 스파게티를 잘 만듭니다. 그 다음에 잘 만드는 짜파게티도 잘 만듭니다. 주로 네. 네, 3분용이네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생태 녹색 하시는 당원님들한테 혼나겠지만 라면도 잘 끓입니다. 나도 잘 좋은 음식입니다. 라면. 네, 하여튼 뭐 요즘엔 좀 발전해갖고 두부도 지져서 아들과 함께 먹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집을 비워야 됩니다. 네, 다음 김선아 후보님. 제가 결심하기 전부터 출마를 하라고 힘을 많이 주긴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지원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지원이라면 뭐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봐준다거나 기타 등등 아무튼 밥을 같이 먹어준다거나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찰서에 계시죠? 네, 영도서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아는 분이시죠? 저희 당원이시죠? 아,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바로 나오는 분이 왜 정지를? 이따 나오는 거예요? 얘기해도 돼요? 예. 저는 뭐 각자의 일에 서로 관심 없습니다. 잘 하든 말든. 네. 근데 아마 전화를 하셨으면 형식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있고 우리 인생이 있고 나의 인생이 있고. 왜 그러세요? 네네. 아니 근데 두 분이 사이가 좋았던 거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은 나볼까요? 네, 대외적으로 자, 우리는 뭐가 아니고만 본거인 네. 가끔 봐요. 예, 더 이상 캐묻지 않겠습니다. 사실 우리 네. 조심해야 돼요. 네, 네, 우리가 비껴서 이러다 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성관이가 가정 파탄까지. 예, 그래서 그 당장에 좀 집안 살림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여기 후보님들의. 그래서 요 부대표 활동비로 다 충당이 되나? 혹시 이걸 노리고 나오셨나? 지금 저 집안 살림 무슨 돈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건 좀 짧게 좀 얘기해. 네, 짧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집에 전화한 거뭐 반응을 소개해 드릴까요? 그거는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죠. 네. 나중에. 그건 나중에 편집해가지고 누구한테 같이 비하인드 뭐 본인한테 비하인드 이거 제가 발설하면 이게 너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저희가 발설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네. 반나절이면 다 밝혀진 물었습니까? 사실을.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집안 살림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래서 부대표 상근하려고 생각해요. 그거 좀 주지 않을까요? 역시 부대표 활동비를 노리고 나오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을 하고 상근자가 많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당 활동에 사심이 있어야 돼요. 사심과 공익이 일치되는. 네, 사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선아 분이. 네, 저는 그 직업을 그만두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상근 일주일에 절반 정도만 그 상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활동비 안 받으셔도 되겠네요. 아니요. 활동비는 뭐 활동비를 주시더라도 상근비로 주시더라도 제가 그 통큰하는 걸 저한테 메꿀 수 없는 혹시 직업이 뭐세요? 아니 차도 좋던데. 직업이 뭐시? 차가 좋은 건 예전 일입니다. 아니 그 들어보니까 20만 원? 어제 그 20만 원 한 번 약국을 안 하시는데 20만 원. 네, 제가 펑크가 약사고 난다. 약국을 직접 운영하는데 네, 약사가 약국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약 20만 원 가량의 비용 소요가 됩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뭐 얼추 계산을 해보면 예, 활동비로 전혀 충분히 약사시군요. 네. 네, 왜 나오셨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당원님들 죄송합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가 지금 사이가 점을 못 잡아요. 예, 네, 전혀 알겠습니다.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 신재호 후보님. 네. 얘기. 뭐 먹고 사냐고. 집 뜯어 먹고 사냐고. 사업초라고. 근데 대책 없이 살고 있어. 꼭 부대표가 아니 계셔야 그러니 돼요. 제가 당만 사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은 정말 저의 그 노후 대책입니다. 저의 스케줄입니다. 당이 잘 돼야 저의 노후도 안정될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동자
합시다. 절반한 심정이 가슴에 다가옵니다. 10년만 파면 당이 우리 책임져준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종철 의원님. 이거 온갖 사심의 경영력이에요. 저는 저희 아내가 그 돈을 벌고요. 저도 약간은 이제 벌어서 먹고 살고 시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상근 부대표가 되면은 상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예. 굉장히 좋아하네. 의식하셨던 것 같아요. 여하튼 또 지역 활동하고 그 중앙당 활동을 좀 병행을 하면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 또 후보 나오실 거 아닙니까? 총선 후보로 다 또 이렇게 예상 후보들이시니까 네. 네, 정말 바쁘시겠네요. 지역 상황하시냐. 사장님 질문 있습니다. 조금 뭐 까나리하고 뭘 타는 아, 뭐 하는 예. 거예요? 마세요. 알 수 있습니다. 네, 알 수 있습니다. 전공이니까. 아니 제작진의 음모를 다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과식초. 그때 가서 오늘 좋은 거예요. 시작하시죠. 예, 그러면 뭐 잘 들었고요. 예. 그러면 후보분들 각자에게 좀 아주 후보들은 사망시키려고. 저 자몽이 많네요. 제 개정신. 예, 이산이 쏟아지고 있어. 맞아. 이산이. 알겠습니다. 아, 네. 이 네 분이 다 사실은 그 투표율이 50%를 넘으면은 당선되실 분들이라 미래 권력 아닙니까? 제가 굉장히 떨립니다 지금. 땀 흘리고 있어요. 네, 잘 뽑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될지 조만간 모르겠어요. 결정합니다.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보분들 가까이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김선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밝히셨는데 듣보잡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이제 잡은 안 붙였어요. 그냥 듣고. 후보 잡까지 하기에는 네, 너무 굳이 생각하시면 하잖아. 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좀 사실이잖아요, 그게. 그래도 부대표 정도 나오실 정도면은 예전에 당 활동했던 것 중에 잘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네,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면 지금까지 당 활동하시면서 어떤 면이 가장 좋았다. 무슨 활동을 했을 때 가장 가장 이렇게 성과가 있었느냐, 그거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건 부대표 출마한 일인 것 같고요. 아, 네, 듣보라고 밝혔던 것처럼 그다지 당에 기여한 게 많지 않습니다. 부대표로서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크고 그 중에서 그동안 이제 당 활동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저는 상당 시기가 제일 좋았었습니다. 상당 시기에 물론 이제 분당하고 새로이 당협을 꾸리는 과정에서 당원분들 평상시 못 만나던 당원분들한테 일일이 전화하고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나고 재미나게 이야기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이야기 나눴던 것들을 현실화하기에는 전반적인 당의 상황이 그다지 좋은 그런 지원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때 그 창당 초기에 당협에서 당원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눴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당을 만들고 싶어서 부대표로 출마했고 저는 부대표로 출마한 일을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답변인데 내용이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심재호 후보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거 가위바위보 안 하고 이렇게. 예, 바로 이거대로 있습니다. 합니다. 예, 진행 기대로 바로 갑니다. 그 잘난 척이라는 한때 일명 그런 공주병? 공주병, 예, 네. 그런 별명이 있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근거가 있는 게 그 진보 정당 최초 시의원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또 나름 좋은 평가도 받았었고, 예, 그래서 그런 추측을 하는데 그래도 시의원을 하셨을 때 그 혹시 아쉬웠던 거, 아 내가 정말 이거 했으면 더 잘했으면은 질문 이전에 네. 그 별명에 대해서 좀 그 일정한 다 사전 조사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좀 해야 예, 되는데 예, 사실은 네, 굉장히 저는 공주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당만 사랑합니다. 뭐야? 아 그리고 제 별명은 원래 잘난 척이 아니라 잘난 채입니다. 아, 그렇군요. 잘났지. 뭐 중요하지 않은 얘기. 이번에 그 새로운 별명 하나 생겼죠? 무슨 별명이죠? 이번에 그 뭐 나온 별명 하나 있어요. 옥동영. 옥동영. 옥동영? 예. 예. 본인이 별명을 지어서 막 유포를 하는 남들이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날 이후로-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그날 이후로 크게 퍼진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 대전에서 퍼뜨리죠. 한번 예. 하셨는데 대전시당에서 옥동녀 심재옥과 함께 진보신당의 도약을 만듭시다. 예, 그래서 옥동녀. 그렇군요. 예, 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그 시연하셨을 때 뭐 좀 더 잘. 예. 아 진지한 질문인데. 제가 2005년도에 자활사업 지원 조례라는 거를 발의했었습니다. 그때 시의원 102명 중에 55명 이상, 55명 정도가 이게 그 조례 발의를 하는데 동의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활 사업을 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서울시가 예산 지원도 하고 교육훈련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그 저소득 서민들의 경제 안정을 좀 돕는 이런 조례였는데 그 조례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게 부결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제가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밥도 좀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이렇게 뭐 주스라서 사서 가서 이제 좀 인사도 하고 이렇게 좀 더 친하게 지냈으면 이게 좀 더 통과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걸 통과시키지 못한 게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이게 이제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당시에는 이제 민주노동당이었는데 어쨌든 진보정당이 발의한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것은 진보정당에게 성과를 안겨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한나라당의 아주 이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었습니다. 예, 제가 좀 더 부지런히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언론에게도 이 조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냈다면 조금 더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그때 참 많았습니다. 아쉬움이기도 하지만 혼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뭐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예, 있을 이거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영으로 좀 계속되는 우리 그 소수 정당의 숙제라고. 예. 혼자서 다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각 그 지역에서 우리 의원들이 진보신당 의원들도 혼자이거나 둘이거나 이럴 텐데 혼자서 다 주변 환경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이 그 의원들의 활동을 좀 지원하고 여론을 좀 만들고 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그 조례의 필요성이나 활동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지지하는 활동 그 어쨌든 그런 사회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의원들의 어떤 성과를 내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때 많이 들었어요. 조례 발의할 때마다 얘기하세요. 의회 앞에 가서 집회 때리겠습니다. 전 이제 발의할 일이 발의할 일 좀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예, 잘난 척 컨셉을 살렸어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종철 의원이 이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 출발 3%라는 책 내셨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알라딘 예스24 예, 그래서 그 서울시장 출마하셨을 때 뭐 득표율 3% 나오고 뭐 그 이후 선거도 뭐 그래서 그 어쨌든 좀 출발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도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달려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좀 활동들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 3%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책을 한번 써보자는 얘기가 있어서 아니 뭐 내가 무슨 유명인사도 아닌데 뭐 안철수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런데 누가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게 시리즈예요. 그래서 뭐 우리 시대 젊은 만인보라고 해가지고 우리 당에도 있습니다. 한윤영이라는 당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상한 모자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사람 하나 있어요, 수원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같이 뭐 이런 시리즈로 낸 책인데 어쨌든 냈습니다. 그래서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3% 뭐 이런 건 억울해. 제가 그러니까 나와서 지금까지 출마해가지고 좀 센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붙었어요. 예를 들면 뭐 강금실, 오세훈 막 여기서 막 얻어 터지고 좀 이렇게 조용한데 한적한 데 가서 이제 출마해 보려고 2008년에 나왔더니 갑자기 정동영 온다 그러고 그때 정동영 오니까 예 저도 가겠습니다 하면서 정몽준 오고 정몽준 오니까 갑자기 또 정몽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민주노동당에서도 민주노총 부위원장 후보로 오는
저는 민주노동당으로 가급적 안 붙으려고 그 동작으로 간 건데 결과적으로 완전히 그냥 거덜나는 선거가 돼버렸고요. 그래서 좀 살아남기 위한 그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당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가 성과가 있어야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어떤 그 나이나 그다음에 그 당에서 이제 활동 이런 걸 볼 때는 요구받는 게 언제든지 당에서 당신이 나가서 예를 들면 토론이라든가 당을 대표해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제 TV 토론 같은 데 나갔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지역에서 주민들 많이 만나고 활동하고 이거 외에 특별히 완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김종철 군님은 제가 그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조건이나 이제 더 정확히 이제 관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거리를 두겠습니다. 예. 직관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농담입니다. 라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라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 시청률 위한 얘기죠? 그럼요. 시청률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그 강상구 분이 예, 그럼요. 그 가끔 그 야성이 발현된다. 야성입니다, 야성이. 야성하고 야성 다른 거죠? 그렇죠, 당연히. 예, 야성이 발현된 소문이 야성. 저게 또 이게 어감이 다르거든요. 썽지내는 거. 근데 예, 이제 이게 그 야성이 아니고 야성이. 그 야성 때문에 근데 사실은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게 이게 다르게 말하면 이제 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성격 이런 거 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전국을 쭉 돌아다녀 보니까요, 제 성격이 참 좋다. 그런 소문이 아주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까지 안 올라온다. 아니 서울 유세가 마지막. 네, 마지막이죠.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아니 아까 저 출발 3% 생각이 나니까 갑자기 막 화가 올라왔어요. 욱한 성격이 있나 보다. 왜냐면 제가 그 시기에 하이마르크스 책을 냈는데 중앙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전부 노란 책을 꺼내들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국민참여당인가? 김종철 후보가 그때 중앙당에 가서 출발 3%를 다 돌렸대요. 네, 무료로. 무료로 돌렸어요. 근데 강상구 너는 뭐냐? 그래가지고 제가 제 돈으로 제 책을 70권을 사가지고 중앙당 30여 명에게 돌렸습니다. 저 책은 7,000원인가요? 9,000원. 9,000원. 네, 제 책은 15,000원. 참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자, 근데 이런 기억이 나도 화를 안 내잖아요. 저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몇 번이나 팔으셨나요? 또 화가 나려고.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의 순금 얘기를 또 빼놓았습니다. 그 몇 건 팔렸냐면요. 초판 3,000권 찍었는데 2주 만에 딱 다 팔렸어요. 그래서 와 이건 정말 저쪽도 깔때기네. 정말 폭풍처럼 팔리는구나. 그러고 나서 바로 2주 후에 또 2세를 찍었거든요. 1년이 가도 안 팔려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딱 3,000명이구나. 3,000명 많이 팔린 거야. 그렇습니까? 김정철 의원님은 몇 번이 팔으셨나요? 조용히 하세요. 아니 사회자한테. 네, 알겠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하는 본인 성격을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중국에 중국에서 출판된 아니야.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중국 우리나라는 5천만인데 중국은 13억이지 않습니까? 1세가 3,000원인데 그러면 13억이면 26배니까 계산을 돈으로 하면은 한 1억 5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1억 5천 갖고 시골 내려가서 제가 우리는 그 정도 진짜 그랬는데 한 50만 원 받았나요? 중간에 누가 많이 가져가고 중국도 3,000원밖에 안 찍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세는 찍어도 안 알려준대요 거기서는.
네. 아, 그렇구나. 네, 안 투명한 사회. 본인 성경 얘기하니까 왜 자꾸 책 얘기만 하는 예, 그래서 자르시면 남자 그 후보들은 대답 다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잠깐만요. 우리 김선호 후보님 혹시 책 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아, 잘하신 겁니다. 보니까 잘 생각하셨네. 또 다른 거덜남. 예, 나중에 좀 더 잘. 예.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드릴게요. 먼저 심재호 후보님께 그 난독증이 있으셨다고, 난독증이 있었는데 소설 토지를 읽으면서 치료가 됐다. 근데 사실 제가 토지 읽을 때 없던 난독증이 생길 뻔했거든요. 그 과정이 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그 토지를 읽고 치료를 할 수 있었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토지를 읽으면 난독증이 생긴다고요? 진짜. 글씨가 작았나 보죠. 제가 그 젊은 한때는 정말 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공주 맞네요. 근데 이제 93년도에 제가 이제 노동운동을 시작하면서 맨날 집회하고 막 파업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실 책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처음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다가 책을 안 읽는 게 너무너무 이게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면서 이게 짧은 문건 하나 읽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무식했겠습니까. 문건이 읽기 어려워요. 아니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이 한 10여 년 가까이 잘 안 됐는데 2008년도에 이제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을 때 아이를 재우고 밤마다 토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어야 되는데 가장 잘 읽힐 책이 뭘까 이렇게 해서 토지를 읽었는데 밤잠을 못 자가지고 그때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열심히 잘 술술 읽혀서 금방 읽었어요. 그러면서 또 토지랑 비슷한 뭐 다른 대하 소설들 다시 읽게 되고 그러면서 많이 그쳤죠. 재미가 없네. 아니 정말 이거는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감동적인가요? 네. 네. 예, 그러면 저희 김용철 후보님께 질문 드릴게요. 본인 성격이 무디지만 어떨 때는 정광석화다. 무딘 건 알겠는데 본인 정광석화 본인 주장이시죠. 그 정광석화였을 때는 언제 당활동하시면서 그 정광석화 같은 성격을 발현을 하셨을 때가 언제인지. 못 보셨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저는 못 느꼈는데. 우리가 인생적으로다가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물론 제가 쓴 거예요. 저는 정광석화 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저는 이제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건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노회찬 후보가 뭡니까 국회의원 된 거 있잖아요. 민주노동당 2004년 때 비례대표 8번으로. 그게 사실 제가 관여 안 했으면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냐면 정말 스포가 났습니다. 빨대기 보는 그때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역사는 약간 마크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요.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비례대표가 원래 53석? 원래 56석이었어요. 지금도 56석인가? 뭐 어쨌든 그런데 그거를 한나라당에서 이제 확 줄이려고 했었어요. 이제 지역구를 막 늘리고. 근데 이게 너무 그리고 지역구를 늘리는 거는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들도 사실은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하면 지역구가 많아지면 자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례대표에 이걸 막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판단했죠. 그때 민노당에 있던 최진원이라는 정치사업국장이라는 분하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딱 했을 때 이거는 부문운동 쪽에 얘기를 해서 부문운동에서 막아야 된다. 특히 여성단체에서 막아야 된다. 왜? 여성단체 분들이 첫 번째 진출하는 게 대부분 다 비례대표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날 여성단체에서 해가지고 그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재 이재호였는데 이재호 사람이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항의해야 된다 막 조직했더니 진짜 단박에 가가지고 그날 한나라당을 벌집 쑤신 듯이 쑤셔놨어요. 네, 저희 우리 김혜경 대표님도 가셨고 그게 우리가 다 뒤에서 마쿠에서도 한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에다 전화해가지고 이거 때려야 된다 하니까 좀 더 얘기해줍니까? 네, 뭐 하시던 김에 다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에서 이재호 그러면은 여성들에게 여성 방역 선거구를 준다고 했어요. 그거를 무마하려고. 그때 딱 걸렸다. 왜? 그 위헌이거든. 그래서 이재호가 그걸 딱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이 여성단체에 대해서 그거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딱 받아왔어요. 딱 걸렸다. 그래서 여성단체에 다시 전화를 했죠. 그거 위헌이다. 근데 곧바로 이재호가 그거 위헌이라 되지도 않아. 이런 사석에서 한 발언이 탁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화해가지고 봐라 당신들 그 기만한 거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역구 늘리는 거 없었던 일로 하고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났는데 제가 그래서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혹시 얘기된 게 없나요? 아니 이거는 안 하지. 내가 오늘 이런 기회를 준 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정광석화 같은 분입니다. 검증이 전혀 안 되는. 예. 검증할 수 없는. 네. 그리고 정광석화가 자주 일어나면 그게 뭐 정광석화입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예. 그 다음에 김선아 후보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배우자가 가장 사랑스럽게 느껴졌을 때가 어려운 고비에 함께 의논하고 지혜롭게 결정할 때. 이거 좀 두리뭉실하거든요. 이게 너무 평범해가지고 혹시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적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 네. 가장 최근에 배우자가 사랑스럽게 느꼈을 때 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왜 얘기해 자꾸 주세요. 저는 그런 질문이 배치가 되죠? 너무 모범생이야. 아니요, 뭐 없다기보다 이럴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반자라는 느낌이 들 때 이럴 때가 제일 기분이 좋고 최근에는 그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희망버스 기획단 활동하면서 한 집에 못 들어온 게 한 2달 정도 되는데 빨리 이 상황을 종료하기를 제가 계속 종용을 했고 당에서도 지금 그 당직자들이 굉장히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빨리 돌아와서 당무를 빨리 진행을 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같이 많이 의논을 했는데 이러저런 이제 희망버스가 가지는 사회적인 운동 지형에서의 의미나 그리고 희망버스 기획단으로서 그 저희 남편이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해서 뭐 결국 서로가 서로를 설득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눌 때 참 이것도 깔때기 같긴 한데 아무튼 잘 얘기가 됩니다. 잘 얘기가 돼서 서로 배려하게 되고. 근데 그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기분이 좋죠. 예, 사랑스럽고. 지금 사랑스러운 게 굉장히 진지해요. 예, 이런 공격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어제 통화하셨습니까? 네, 부산, 어제 통화했어요. 예, 경찰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서로 잘 갔다 오라고. 뭐 사랑해 그런 얘기 안 하셨나요? 아, 우리 그런 얘기 잘 못합니다. 예, 이건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아 이거 생방 아니에요? 생방 맞는데 생방하고요. 나중에 편집에서 자막 들어가면서 예. 다 정리되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된다는 예. 거죠? 자막에 뭐 믿거나 말거나 막 이런 얘기들 막 자막에 들어가겠죠. 예, 그 다음에 강상구 후보님께 저희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정당 운동을 할지 아니면 노동 운동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됐을 때라고 그랬는데 그거 사실 돈 못 버는 거 똑같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 고민할 이유가 있나? 예, 뭐 특별한 고민의 이유가 있는지 좀. 그거 당 후보자 공보물에 적어놓은 거죠? 예, 예. 뭐 별로 적을 게 그거 없어가지고. 서울에서 적은 겁니까? 별로 적을 게 없어. 제가 적었죠. 아, 적을 게 없어서 그냥 적은 거예요. 별다른 그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당 활동을 하게 됐고. 뭐 세상에서 살면서 뭐였죠 질문이? 가장 이제 가장 힘들었을 때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파이자님 지금 더우세요? 예, 제가 땀이 많이 미래의 나는 권력자들과 시기라.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예. 긴장 안 되게 저기 생겼습니까? 힘든 시기 같아요 지금. 한정만 바로 앞에 앉아 있어요. 예, 제가 또 땀이 많습니다. 예. 저는 그냥 뭐 그런 거 별로 그냥 살아요. 무성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네, 아직 그게 아니고 지금 정해진 시간이 약간 이렇게 고민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막 죽을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 잘 안 해요. 그게 인생이 어차피 다 똑같은데 뭐 이리 사나 저리 사나. 그렇게 편하게 마음을 먹어야 이 일을 계속 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네. 공감이 안 이거 편집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통을 편집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저희 후보들께 질문 잘 들었고요. 예. 그 이번 시간은 분위기 바꿔봐야죠. 예, 분위기 바꿔야죠. 그 당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현안 파악 능력들을 테스트하는 순서입니다. 이름하여 돌발 퀴즈! 아, 됐습니다. 이번에 받았어요, 예. 그 앞에 그 답안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뭐야. 긴장하십시오, 후보님들. 저희가 당원 숫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이런 거 되죠. 예. 이렇게 많아요? 요 돌발 후보님들이 전부 다 틀리면 통편집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요. 요 돌발 퀴즈는요, 저희 정상혁 당원께서 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정상희 당원님. 예, 돌발 아, 그리고 벌칙 있죠? 예, 벌칙은 있습니다. 벌칙이라기보다는 상품인데요. 아, 예, 예. 상태가 좀 다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예. 정신이 확 들라고 예. 1등은 그냥 평범한 감식초, 2등은 좀 진한 감식초, 3등은 더 진한 감식초, 4등은 그냥 식초입니다. 그러니까 꼭 1등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들만 준비했으니까 뭐 특히 못 맞춘다면 뭐 부대표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이 될 것 같으니까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어려운 질문들이죠.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다 자녀분들 계시죠? 자녀들 생일 다 아시죠? 자녀분들. 예, 다 알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진보신당에 생일할 수 있는 창당대회는 언제였을까요? 연도와 월일을 써보십시오. 예, 컨닝하지 마십시오. 가만있어 봐. 나 이거 하루 헷갈리는데. 네, 그건데 이거? 커닝의 몇 사람 그때 중간에 알 이랬던 수가 사람인데 있습니다. 헷갈립니다. 카메라 다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 큰일 났다. 네, 이걸 모르면 부대표 자격이 좀 의심되죠? 월까지 틀리면 특히. 아니 이거 저 맨날 헷갈리는 건데. 밑밥까지. 당연히 밑밥 깔아야죠. 빨리, 예, 빨리. 아, 나 어, 이거 너무 흐리다. 아, 예. 16일인가 5일인가? 저 다른 거. 16일인가 5일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분 다 틀리셨습니다. 2008년 4월 9일입니다. 예. 아, 창당에? 창당 대회. 아, 상당 대회예요? 네, 아니, 창당 대회라고 이런 칩니다. 그러면 4월 16일은 뭐죠? 3월 16일이에요. 창당 홈페이지에 창당 대회 4월 8일 그렇죠. 9일입니다. 청당대회. 창당 3월 대회입니다. 9일은 선거일이었는데. 4월 9일은 지방선거가 13번으로 했고 3월 16일이 창당대회예요. 아, 그래요? 마셔야겠어요. 4번으로. 네, 그럼 4월 16일을 맞게. 죄송합니다. 예, 예. 네, 마실게요.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 중앙당. 아니 먹고 해야지. 자. 아니, 다 먹어야지. 사진 빨리 수습해 주세요. 예, 예. 바로 다음 문제 예,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다 중앙당에 대표님분들 세 분 다 있는데요. 잠깐만. 그 한 사람 26일로 틀린 사람 있어요. 네 개요. 아니요, 점수 객할 겁니다. 회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질문자 수백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이번 문제. 네. 네, 다시 이번 문제입니다. 다 중앙당에 이제 대표님분들 셋이나 있고 중앙당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질문입니다. 중앙당 팩스 번호 몇 번일까요? 아, 어렵습니다. 예. 페이스 번호.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예. 나 몰라. 대표님들 모르십니까? 우리 이거 시청하신 당원분들 아십니까? 팩스 번호? 아,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마구마구라고 쓰시는 분도 있고. 예. 나 쓰면 됩니까? 예, 그 쓰면 됩니다. 몰라요. 하나, 둘, 셋. 불러주세요. 2004 2000번인가? 2004에 2001번 맞습니다. 2001번 맞나? 김성남. 아, 김종철 정답이고요. 두 분 틀리셨습니다. 아, 두분 드셨습니다. 네. 점수가 예, 지금 여기서 점수는 체크하고 지금 있습니다. 찍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먹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최종으로 해도 저걸 다 그때 주면 속이 쓰려서 못 먹어요. 예,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서요. 대단히 편파적인 예. 질문 같습니다. 네. 그죠? 우리는 맞췄는데요? 나는 맞아.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예. 자, 다음 네, 3번 문제입니다. 아까 맞히셨는데요. 현재 진보신당 당원 숫자는 몇 명인지 적어주십시오. 당권자가 아니라 당원 숫자입니다. 아, 이건 준비를 많이 해오셨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당원입니다. 당원. 몇 명까지 맞춰야 되는 거예요? 100단위까지 맞춰주시면 정답을. 예, 의사수로. 제일 근사치로 하신 분에게 잘 그다스로. 예, 제일 근사치로 맞는 분에게 무조건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찍으시면 돼요. 예. 강상구 후보는
어제 날짜가 90세로 어제 날짜. 합니다. 예. 참고로 일부 이제 많은 변호사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드리면 예, 들어보시기 많은 바랍니다. 변호사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예. 많은 변호사 뭐가 찍은 거니까. 정답은 12,958명입니다. 심재용 후보님 가장 근접하셨네요. 많고 다른 나한테 나머지는 다 틀렸죠. 12,958명입니다. 그냥 많이 치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어제 입장을 좀 드렸구나. 네, 다음 사법 문제입니다. 올해 초에 큰 사건이 났는데요. 바로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건이 퍼졌는데요. 이것 때문에 진보신당 녹색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제 반대 운동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에 지금 핵발전 숫자는 몇 개가 있을까요? 이 정도는 알아야 부대표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부대표하기 참 대실현 정당입니다. 그렇죠. 예, 생태 정당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 부대표인데 예. 빨리빨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정답 주셨는데요. 강상구 후보님이 맞추셨습니다. 21개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 폐기시켜야 할. 네, 모두 폐기시켜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폐기시킨다고요? 지금 머리가 겠다고 내가. 갈수록 북한 문제 나올 텐데요. 지금 북한이 아니라 북한 문제 많이 나와요. 네. 약속을 네, 그리고 이제 내 후보자로 공약을 제가 봤는데요. 청년 정당을 지향한다고 하신 만큼 20대 문제가 20대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마 등록금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텐데요. 그럼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서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2011년 등록금이 아니고 6번 문제, 5번 문제 죄송합니다. 5번 문제. 넘어가. 문제는요. 2011년 통계 자료입니다.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 얼마일까요? 연평균입니다. 한 학기가 사립대 가장 근사치가 정답입니다. 예, 근사치로 만 가지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1학기가 1년 단위로 연평균입니다.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 예.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헌니가 정답이 꼭 아닐 수가 있으니까요. 들고 좀 오래 준비해주세요. 네, 들고 좀 오래 좀 해주세요. 생각해봐서 못 맞히지 빨리 찍는 게 낫습니다. 청년들의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강상구 후보님 로스쿨 비를 적으셨네요. 네, 정답은요 768만 원 김종철 후보 정답으로 드리겠습니다. 안 올랐나요? 나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근데 1,000만 원 시대라고 하냐? 아니야 연평균이면 연이면 더 많지. 아니에요. 연평균 사립대 그냥 1,000만 원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 거고 특정한 대학을 일반 평가. 사립대는 예. 800만 좀 안 돼. 예. 볼펜 좀 이거 주세요. 너무 잘했죠. 최근에 공부하셨나 보죠? 이게 공부 안 했어요, 내가 이거. 예, 다음 문제. 네, 두 번째는 이제 또 청년 문제인데요. 이 청년들이 요즘 빚이 많고 신용불량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11년 가계금융 조사를 했는데요. 가구주가 20대 이하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얼마일까? 즉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인데 20대입니다. 이때 평균 부채가 얼마 정도 될까? 문제를 다시 정확히 2011년 가계금융 조사를 했거든요. 가구주가 이제 빚을 갖고 있습니다. 20대인데 그때 평균 부채가 얼마 정도 있을까? 그러니까 20대 가구주의 평균 부채. 예. 근데 부채가 있는 사람 기준으로. 그렇죠. 부채가 없는 사람은 뺀 겁니다. 통계가 뺀 겁니다. 부채가 있다면 얼마 정도 있다. 기본이 빚이 얼마 정도 있다. 20대는. 빚이 있는 사람들을 통계들이 얼마 정도는 다 있을 것 같다. 난 그냥 이거 들래 아까. 22? 자, 하나 둘 셋 들으세요. 네. 네, 정답은 2,597만 원인데요. 애매하네요. 좀 더 가깝네요. 3만 원 더 가깝네요. 강상구 후보님 정답. 이거 문제지 잘못된 거 아니야? 강상동 정말 찍는데 탁월한. 좀 대단하시네요. 성격이 좋은 거예요. 아니 몇년 썼는데 정답 맞춘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찍은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진정하시고요. 약속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7번 문제입니다. 이 다들 서울시청 문제 대학문 앞에 뭐 있는지 아시죠? 대학문 앞에서 지금 어떤 투쟁이 벌이고 있습니까? 대학문 서울시청 건너 옆에. 다 모르시는가요 설마? 저쪽에 있는 게. 쟤는 네, 재능입니다. 대학문 쪽이 대학문 아니에요. 맞은편에 사회자가 지금 사회자가 재능 집회 하신대요. 재능 집회가 굉장히 오래됐죠. 오늘 기준으로 그 재능 투쟁이 노조
긴급 투쟁이 며칠 됐는지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근사치를 정답을 해드리겠습니다. 2천 또 들어요. 모르겠는데. 택시 써주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자 하나 아 둘, 잠깐만요 좀 있어봐. 우리 빨리 해주십시오. 별로 이게 관심이 없다는 뜻인가요? 쟁인 집회 아니에요. 투쟁에? 하나 둘셋 해주십시오. 네. 오. 정답은 1427입니다. 심재혁 후보님 정답입니다. 오. 공상 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600일? 역시. 이번에 주말 빼고 뭐. 네, 8번 문제입니다. 네, 2012년 최저임금이 몇 달 전에 결정됐는데요. 우리 진보자 많은 캠페인 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에 결정된 최저임금 얼마인지 적어주십시오. 2012년 시급입니다. 시급 얼마? 개정된. 예, 개정된? 우리가 주장한 게 아니라 개정된. 개정돼? 네, 개정된. 이미 2012년. 확정이 됐죠. 지금이 아니라 2012년에 개정이 된. 예, 앞으로. 내년 최저임금. 우리 거 말고요. 네. 우리 했던 거 말고요. 예, 빨리 적어주세요. 심지어 부분이 빨리 적어주세요. 빨리 찍어주세요. 이름 바꿔보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둘 셋 셋. 올려주세요. 예. 우리가 어제 토론 때는 공부했겠구나. 예. 정답은 4,580원입니다. 80원. 오. 누가 맞췄는지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죠. 4,580원 김종철 후보님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 어렵네. 이런 식으로 점 찍을 수 있는. 예.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점을 찍으신 거예요? 네, 마지막 문제 안 해도 우리 강상 부분은 식초 마실 것 같았거든요.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한 문제 더 맞추셔야 되니까요. 네, 강상 부님 뭐 미루 아버지로 유명한데 미루가 게임 많이 하나요? 안 합니다. 네, 미루 게임 안 한다는데요. 최근에 우리 청소년위원회에서 이 여가부 앞에서 셧다운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이 셧다운제는 과연 몇 세 미만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겁니까? 나이와 시간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위원회에서 지금 주세요. 진행하고 있는 문제죠. 네, 시끄러요. 일단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적어주세요. 일단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16세 미만 12시부터 6시입니다. 다 틀리셨네요. 12시부터 6시. 예, 12시, 8시도 맞았고요. 저도 나이 맞았어요. 그래도 나이는 1점 이렇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하겠습니다. 강상구님이 두 문제.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김선호 후보님이 한 문제. 심재영 후보님이 두 문제. 2.5점. 예,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여서 구체적인 통계나 수치를 문제로 저는 나이 보기 때문에 나이가 1등이 갑니다. 예, 1등이 김성철 자, 선수. 제일 애매하다. 선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정상적인 강식입니다. 맛있을 몸에 좋죠. 몸에 좋고 아주 종이 번쩍 뜨는. 한꺼번에 다 오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기다리시고. 네. 그래도 식초는 식초잖아 이거. 네, 2등은 예, 2등이 신재영 후보님, 했는데 신재영 후보님, 강상구 후보님. 2등인데 누가 2등 걸 맞춘 제가 거야? 2등입니다. 네, 2등 걸. 김선호 후보님. 카메라 한 명씩 단숨에, 잡아주세요. 예, 한 명씩 가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두 분씩. 한 분씩 마시는 걸로 할까? 한 분씩 마셔주세요. 1등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하시고. 어저께 TV 토론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게 상당히 도움이 돼. 야, 이런 선관위의 편파성에 대해서 선관위 끝나고 큰일 났습니다. 선관위. 자, 우리 여기. 예, 이렇게 편파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한 선관위의 심심한 예, 감사드리죠. 예, 모든 프로그램을 선관위에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오. 이렇게 표정 이런데 사람도 어떨까요, 표정이? 강상구. 아 접니까? 예, 이게 몸에 좋은 겁니다. 예. 예. 무엇보다도 재능 투쟁 1400일을 몰랐던 건 정말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4,580원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아니 3등이 2등보다 더 진한가요? 사전은 보고 줄 겁니다. 죽으라는 거지. 아, 이게 몸에는 좋은 겁니다. 몸에는 좋아요.
하지 마. 우리 유연해. 어떡해, 진짜. 한 말씀 하시고. 아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쟤는 농성일도 몰랐는데. 아, 양성석 저 사회자 좀 도와주시죠. 뭐 잠깐만 김성호 후보가 공부하는 동안 열심히 돌았습니다. 나머지 후보들. 아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할만 그냥 김성호 잘못한 후보가 거야. 나좀 도와줘요. 아니. 나좀 도와줘요. 턱까지고 와. 아니. 턱까지 와. 좀만 더, 좀만. 예. 자, 좀만. 예. 결국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야, 좀만 먹어. 자, 표정. 곰돌이 후. 아, 예, 이런 대본 될것 같습니다. 이런 예기치도 못한 훈훈한 일이 있었는데요. 예. 퀴즈 정말 맞추시느라 수고하셨고, 이게 또 구체적인 통계나 수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너무 틀렸다고 그렇게 너무 상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요, 공약에 대한 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공학에 대한 이거 한번. 안 아, 맞췄죠. 예. 자, 그래서 여러 후보들께서 이런 여러 공약들을 내셨는데, 그래서 그 공약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앞으로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고 또 여기 후보님께서 이제 공약 사업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그런 총선을 치르고 또 사업을 진행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 재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보하는지 그 방안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예, 김선아 후보님부터. 제일 촘촘하게 짜져야 할 계획인과 동시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방 순회하면서 곳곳에 사업장을 여러 곳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정당의 선거 관련한 재정 관련해서 가장 이제 1번으로 생각되는 게 세액공제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서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풀리고 닫혀있던 마음들이 열리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물론 각 지역에서 연계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테지만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이것은 굳이 세액공제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어찌됐건 이제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우리 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고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낼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주면, 믿음을 주고 소통을 지속하면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원들의 자발성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총선에서 믿음을 가지고 십시일반할 수 있는 계획들을 얼른 빨리 선거가 마무리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성구 후보님. 총선 재정 확보 방안인가요? 총선을 비롯한 그런 공약 사업들, 그리고 총선. 총선은 뭐 지역 후보 나가신 분들은 어쨌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돈을 모으는 것 정도를 지금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이외에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무슨 펀드도 모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같이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제 공약 사업 중에 민주의 집 같은 경우에는 민주의 집을 지역에 만드는데 당이 정식으로 그걸 지원하거나 하는 것은 정당법상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광역시도당 이외에는 사무실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데다 돈을 줄 수 없죠, 정당은. 그래서 그거는 그 운동에 이 내용에 동의하는 분들이 별도로 뛰면서 회원 모집하는 과정을 통해 재정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민주의 집 하시겠다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이미. 전국에 한 10몇 군데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비례후보 관련해서도 우리가 한
있다고 그러는데 예. 그 돈의 활용 방안도 역시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심지어 부분이. 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당비 인상, 당원 확대 이게 가장 그 정석일 것 같고요. 홍사 대표 후보님께서 당원 확대, 당원 2배가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걸 굉장히 결의를 크게 밝히고 계셔서 지금도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원들이 좀 들어오고 계시고 저는 공약이기도 하고 당원들께 제안드리는 것은 목적별 사업기금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당비와는 별도로 그 비정규 기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 후원단비를 내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 청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정치 사업 발전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문화 정치 기금, 녹색 기금 뭐 이렇게 당이 강화해야 될 사업에 이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그 사업 기금을 조성하는 거죠. 그렇게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녹색 사업도 하고 청년 사업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나갈 그 재정 확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일반 예산과는 별도로 당이 추구하고 있는 진보적 가치를 실천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분야에 관심 있고 애정이 큰 당원들은 저는 좀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고요.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예, 펀드가 생기면 그 기금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제 보통 우리 당원들이 이제 가장 마음을 많이 하는 게 어떤 사람한테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봐도 다른 거 한다고 그랬을 때 이제 뭐 재정이 잘 안 모이다가도 우리가 요런 사람을 좀 키워야 되지 않느냐, 누구는 좀 같이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잘 모인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발굴하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당원들의 참여를 많이 요청할 때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외에 재정 확보 방안을 한다면 지금 딱히 떠오르는 건 예. 지금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 여러 후보님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평가는 여기 지금 TV를 지켜보고 계신 당원들께서 각자 평가를 잘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분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당선됐을 때 이 중에 꼭 하나만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어떤 공약을 하고 싶고 어떤 공약을 실현시키고 싶으시고 그 이유는 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김용철 후보님부터 한번. 네. 저는 총선 공약에서는 폭풍을 이제 소위 이제 강상구 동지랑 식사하면서 그런 거 하면 뭐랄까 같이 뭐 폭풍을 이제 뭐 10개 내년 2012년이니까 12개 이 정도 해가지고 하고 싶은 게 꼭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총선 이후에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저는 예비당원 제도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예비당원 제도라는 거는 당원이 입당을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자체로 당원 자격이 부여되기보다는 최소한 한 차례 당에 나와서 토론을 하고 어떤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내가 이 당의 당원이 됐구나. 그리고 이 당에서 당원이라는 건 무엇이구나 하면서 당과 당원이 그리고 기존의 당원과 신입 당원이 더 끈끈해지면서 조직력으로 표현하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했을 때 당이 좀 활기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종. 왜 하나만 해야 되죠? 꼭 하나만 하면.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다 해야 되는데 꼭 하나만 한다면 그냥 가장 당 운영에서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광역 시도당 위원장하고 국무위원장이 참여하는 확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이 지금 대표단 중심의 운영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과 국민이 참여해서 당 사업을 함께 결정하고 함께 집행하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분들. 제가 내 공약
계획 중에 당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이제 하고 싶은데 그 특위 설치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 안에서 어떻게 잘 실행할 것인가가 문제이긴 한데 저는 그 현재 당의 이러저러한 위기 중에서 당의 전반적인 작동 방식과 운영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당이나 광역시도당 그리고 당협 그리고 각종의 이제 부문위원회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소모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구성체로 하나의 조직 활동으로 모아지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전반적인 유기적 구성을 비롯한 체계로 시스템으로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제일 강하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는 당연히 민주주의 할 거고요. 제가 요새 돌면서 전국적으로 다 민주주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세 보니까 한 19군데 되더라고요. 제가 공약을 15군데 했는데 벌써 오버했습니다. 참 좋은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예, 정말 그 좋은 공약들 정말 많은 좋은 공약들이 있는데요. 그게 잘 앞으로 과정에서 잘 실천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유대표 당선되셔서 끝나셨을 때 그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약속들을 모두 다 꼭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재밌는 얘기들, 또 유익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그 후보들께서 그 당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거,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부터? 우리 김선호 분부터. 이렇게 돌아갈까요? 네, 이렇게 되죠. 오늘 자리 재밌었고요. 다들 뭐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다시 이제 게시판에서 폭풍 같은 사안들이 등장을 했는데 조금 여유 있게 사안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감정이나 아니면 어려움 이런 것이 약간 떨어뜨려 놓고 보면 좀 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부산항해 이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나면서 한 달 반 지났구나. 지나면서 찬찬히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당의 당원들은 그리고 여러 활동 당원들은 저력이 있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저력을 믿고 그리고 저의 다짐을 다지면서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전국 유세를 다니면서요, 당원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쭉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곳곳에서 당원들뿐만 아니라 당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 같은 것들도 역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창원에 여러 군데 공장 그 노동조합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많은 곳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질책도 해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게 다 관심의 표현이었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제는 좀 자신감 갖고 당에 대해서 자부심을 다시 느끼는 당원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부대표로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선관위 초청 각당 8개 정당입니다. 국고보조원을 갖는 8개 정당 초청 또 방송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가 나갔었는데요. 제 옆에 있던 그 신방연대 사무총장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고용이 경직돼 있어서 이 비정규직법을 만든 거다. 이제 비정규직법을 만든 이유가 그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드디어 싸울 거리 생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랬는데 갑자기 그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의도로 제정되었는데 오히려 더 비정규직의 삶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이 파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하고 심지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옛날 신방연대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 어제 있었던 그 토론에서 많은 거의 모든 당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전에 마쳤던 비정규직법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가 몇 년 전에 외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되고 있구나. 우리가 이 방향타를 잡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지금 진보신당이 잘 되는 것은 한국 사회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이런 자긍심을 모두 함께 가져서 앞으로 나아가면 진보신당 충분히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남은 유세는 3개 지역 나왔습니다. 전국 돌면서 당원분들이 보여줬던 그 결의 자신감, 당은 이미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정말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진보신당이 갖고 있는 인적 자산과 정책 역량은 대한민국에서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잊고 있었던 꿈과 그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 가진 자산도 제대로 쓰일 수 없지만 우리가 진보정치에 원래 하고자 했던 그 꿈을 다시 살려내고 우리 스스로를 믿는 우리 자신을 되찾는다면 저희는 진보정치를 새롭게 시작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당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저 또한 당원들께서 주셨던 그 자신감과 힘으로 사기 대표단의 일원으로 정말 힘있게 해나갈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사기 대표단 선거가 무사히 잘 치러지고 그리고 힘차게 새로 출발하는 그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연휴에 계속되는 요새로 많이 행운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요새 통질방 수다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따 혹시 시간 되시면은 모임이나 좀 이렇게 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많은 당원분들도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다는 아니지만 다소나마 그런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후보분들 모두 남은 기간 건강 유의하시고 지금까지처럼 힘차게 당원들 만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찜질방 수다쇼 마치겠습니다. 아유 힘들어.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양승석 군대.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나온 얘기는 제 본의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따로 민망하게. 어떠셨어요? 예, 오늘 역시 진보 신당에서만 할 수 있는 찜질방 토크쇼를 우리 당 부대표 후보님들께서 나와서 하셨는데 너무 재밌었고 제일 인상에 남는 거는 퀴즈, 돌발 퀴즈를 했을 때 제대로 대답을 다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야 공부들 많이 하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 대표단뿐만 아니고 우리 당원들도 평소에 학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 당대표로 나오시는 홍세화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진보정당의 당원들이 어떻게 학습을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특히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아쉬웠지만 홍세화 후보님의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재미있었고요. 역시 찜질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편안한 자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속마음을 다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당이
이제 정말 제대로 당원들과 한 몸이 돼서 대표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후보로 나올 걸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 되겠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많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100% 찬성하는 투표로 후보님들 길을 살리시고 신보신당의 길을 함께 나누고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고해 주신 스태프분들, 한라TV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원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